사람들과 만나게 된다. 갑자기 말을 걸어오는 사람들이 많은데 대부분 도와주기 위해서고 가끔은 별 이유 없이 말을 붙이기도 한다. 가급적 독립보행을 하고자 하니 낯선 사람과의 이런 접촉은 어느새 일상처럼 되어버렸고 꽤 많은 사람을 만났으므로 그들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느낌이었는지 일일이 다 기억할 수가 없다. 그런데 그 중에 온전히 기억에 남는 2명의 아주머니가 있다. 복지관에서 컴퓨터 수업을 마치고 회사에 가고 있었다. 복지관에서부터 전철역까지는 점자 블록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제법 잘 되어 있어서 점자 블록을 따라 조심히 걸어가고 있었다. 그날은 생각할 거리가 있었다. 최근 장애인 인식 개선 공부를 했고 자격증을 취득했다. 그리고 첫 강의가 들어와 강의 내용을 정리하느라 걸어다니면서도 내용을 곱씹었다. 길을 가고 있지만 주변의 소리가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다. 사실 위험한 일이다. 시야는 처음 질환을 알았을 때와 비슷하나 시력이 상당히 나빠져 있다. 보이는 시야 안에서 앞이 뿌옇게 짙은 안개가 껴있는 듯 보이고 날씨가 화창한 날이면 눈부심까지 더해져 보여도 보인다고 할 수 없을 정도이다. 그런데도 매일 다니는 길이다 보니 흰 지팡이를 이용해 보행하는 와중에도 다른 생각에 빠질 수 있었다. 전철역에 도착해서도 그랬다. 전철을 타고 가면서도 강의를 비롯해 이런저런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다. 회사 근처 전철역에 내려 출구로 걸어가는 길에 생각의 전등이 꺼졌다. 누군가가 나를 쳐다보며 따라오는 것이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이런 일은 흰 지팡이를 가지고 보행하는 나에게는 흔한 일이다. 대부분 좀 쳐다보다가 자기 갈 길을 그냥들 가는데 이 사람은 좀 이상하다. 언제부터인지는 몰라도 적지 않은 시간 동안 줄곧 따라오는 느낌이었다. 등에서 살짝 식은땀이 났다. 뭐지? 생각에 빠져 몰랐지만 아까 전철에서부터 따라온 것 같기도 했다. 용기를 내서 걸음을 멈추었다. 그러자 그 사람도 멈췄다. 왼쪽 옆에서 따라오던 그 사람은 멈춘 나를 빤히 바라보았다. 겁은 났지만 몸을 틀고 그 사람을 바라보았다. 키가 나보다 작고 모자를 쓴 아주머니 같았다. 1초, 2초, 3초. 아가씨, 완전 나쁜 사람이네. 아가씨 같은 가짜 때문에 진짜 맹인들은 울어. 나쁜 사람? 천벌받을 거야, 아가씨. 키 작은 아주머니는 나에게 그렇게 말하고 휙 가버렸다. 뭐래? 혼자 흰 지팡이를 들고 서서 멍하니 서 있었다. 그날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기억에 두고두고 남는 첫 번째 아주머니다. 솔직히 너무 무서웠다. 여자 시각장애인이 흰 지팡이로 혼자 독립보행을 하며 시내를 다니는 일은 사실 위험하다. 사람들의 눈에 잘 띄기 때문이다. 눈이 흐려지고 시력이 나빠지면서 낯선 길은 잘 가지 않게 되었다. 꼭 가야만 하는 길이나 혼자 다닐 필요가 있는 길은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 몇 번 그 길에서 보행 훈련을 하고 난 후 혼자 다닌다. 그렇기에 잘 보이지 않아도 잘 다닌다. 자주 가는 길은 그 길의 지형지물을 파악하고 있어 여유 있게 다닐 수도 있다. 이것은 전맹인 시각장애인에게서도 가능한 일이거니와 나처럼 전맹이 아닐 때는 조금 더 수월한 일이다. 그러나 돌발 상황은 대처가 어렵다. 돌발 상황만 없다면 매일 다니는 출근길은 새로울 것이 없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다. 매일의 그 길이 매일 다른 길이다. 이유는 사람들의 관심 덕분이다. 일주일에 적어도 2번 정도는 출근길에 낯선 사람이 말을 걸어온다. 아가씨, 어디가?
아가씨, 어쩌려고 혼자 다녀? 아가씨, 도와줄까요? 등등 나의 걱정을 해주느라 사람들은 말을 걸어온다. 지난번에는 2호선으로 전철을 환승하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내 등 뒤에서 아가씨, 거기 2호선이야! 하고 크게 소리치고는 어디론가 가버리셨다. 내가 잘못 가고 있을까봐 바쁜 와중에도 소리치고 가버린 할아버지에게 혼자 감사해요 하고 길을 걸었다. 또 한 번은 다른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휙 낚아채더니 근처 점자블럭에 가져다 놓았다. 깜짝 놀랐지만 아주 재미있는 일이었다. 할아버지는 이리 가야 안전해 하고 가버리셨는데 그 점자블럭은 가고자 한 방향이 아니었다. 저시력이고 아는 길이니 망정이지 그렇지 못한 시각장애인이라면 난감했을 것이다. 모두 나열하기도 어려울 만큼 많은 일이 벌어져 매일 같은 길을 가면서도 매일 다른 길을 가는데 싶다. 사람들은 대부분 도와주려고 마음을 써준다. 너무 고맙다. 하지만 나를 지켜야 하기에 그 고마움을 다 바를 수는 없다. 예를 들어 아가씨 어디가? 전철 타러 가는 길에 이렇게 물으면 절대 대답하지 않고 괜찮아요. 갈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이것이 정해진 대답이다.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데 낯선 사람에게 행선지를 알려주는가 말이다. 간혹 내 정해진 대답에 짜증을 내는 사람도 있었다. 어떻게 가려고 그래? 하면서 말이다. 저 자주 다니는 길이라 괜찮아요. 라고 말을 해도 긴 한숨을 푹 쉬고 한참을 머뭇거리다 가는 사람도 있다. 물론 아무 일도 아무와도 대화가 없는 날이 더 많다. 그런 날은 솔직히 너무 좋다. 흰 지팡이를 들고 있지만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독립적으로 자연스럽게 포함되어 있는 기분이다. 아무튼 사람들과 대화하는 날도 그렇지 않은 날도 다 그저 일상으로 삶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날 의심했던 모자 쓴 아주머니는 삶에 살짝 두려움을 주었다. 그 아주머니는 시각장애인에 대해 알면서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일 것이다. 사실 시각장애인이라고 속이고 사기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혹 그런 사람에게 안 좋은 기억이 있나 싶다. 하지만 나는 아닌데, 그리고 저시력 시각장애인도 흰 지팡이 사용해서 보행하는데. 말해주고 싶어도 휙 가버린 아주머니. 그 일을 가족들에게 말하니 걱정을 하면서도 잘 몰라서 그러는 것이니 이해를 해야지 어떻게 하겠냐고들 했다. 맞는 말이다. 두렵기도 했지만 이해도 되는 일이다. 잘 몰라서 그러신 거니까. 나를 처음 보는 사람 중에는 겉보기에는 특별한 점이 없어 시각장애인이라고 하면 깜짝 놀라는 사람들이 많다. 오히려 눈이 예쁘다는 얘기도 간혹 듣는다. 예쁜 눈인데 기능은 좀 엉망이다. 망막 색소 상피 변성증은 눈의 외형상 변화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안 보인다. 사람들에게 이런 세세한 이야기를 해줄 기회는 없다. 길에서 만난 사람들도 흰 지팡이만 보고 도와주는 것이기에 내가 어느 정도 보이고 그러므로 도움은 어디까지 필요한지 세세한 대화를 나누기는 어렵다. 그 아주머니의 일이 있고 나서 중도 저시력 장애인인 나의 이야기를 만나서 해줄 수는 없지만 이래 해서 이렇고 이래요 라고 알려주고 싶었다.
3-4살 된 아이도 아니고 칠흑같이 어두운 밤 시간도 아닌 훤한 대낮에 성인이 된 여성이 혼자 다니는 걸 뭐라 하거나 걱정하는 분들은 아무도 없죠. 하지만 흰 지팡이를 든 여성이 혼자 다니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자가 흰 지팡이로 보행할 때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어쩌려고 혼자 다녀? 라고 하는데요. 20대 후반의 나이에 망막색소 상피 변성증으로 점차 시력을 잃게 되면서 겪은 좌충우돌 경험담을 있는 그대로 담백하게, 그리고 주변의 걱정에도 불구하고 시각장애를 갖고도 나름의 방식으로 일상을 꾸려가는 모습을 그려낸 작품입니다. 장근영의 어쩌려고 혼자 다녀. 노래 한 곡 듣고 이어드리도록 하지요. 윤도현이 부릅니다. 사랑했나봐.